자, 이번 영상부터는 드디어 기하의 마지막 단원, 공간좌표 단원인데요. 자, 이제 기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려운 거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쉬운 것만 남았으니까 우리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좌표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좌표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공간의 한 점 O에서 서로 직교하는 세 개의 수직선을 그었을 때 점 O를 원점, 세 수직선을 X축, Y축, Z축이라 하고 이것을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평면 좌표에 X축, Y축 있는 거에다가 Z축 하나만 더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합니다. XY 평면은 여기 이렇게 약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된 평면이 XY 평면이에요. 자, 그리고 Y축과 Z축으로 결정되는 평면을 YZ 평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평면 보이시죠? 자, 그리고 X축과 Z축으로 결정되는 평면을 ZX 평면이라고 합니다. 네, 요것을 다 통틀어서 좌표 평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좌표축과 좌표 평면이 정해진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평면 좌표는 X축, Y축만 있는 것이고 좌표 공간은 거기에 Z축이 하나 더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 공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점 P가 여기에 놓여 있으면 이 점 P에 대해서 세 실수의 순서상 A, B, C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점 P의 공간좌표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냥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점 P는 좌표 공간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좌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순서상 순서대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A는 X좌표를 나타낸 것이고 B는 Y좌표를 C는 Z좌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을 가르쳐 주면 이 점이 좌표 공간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새 모서리가 좌표축에 있는 직육면체에서 요 모서리는 X축, 요 모서리는 Y축, 요 모서리는 Z축에 있는 직육면체에서 요 꼭지점을 P라고 하고 P의 좌표를 2, 마이너스 3, 1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점 P에서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점 P에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XY 평면은 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이니까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되니까 요 점에 떨어지겠죠. 자, 요 점에 떨어지면 XY 좌표를 제외한 좌표, 바로 Z좌표는 0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Z좌표를 0으로 바꿔준 2, 마이너스 3,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P에서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자, YZ 평면은 어디 있어요? Y는 여기 가로에 있는 축이고 Z는 위아래로 가는 축이니까 여기서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네, 여기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YZ와 관계없는 네, X좌표가 0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P의 YZ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은 X좌표를 0이라고 써주고 마이너스 3,1이다 라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서 ZX 평면은 네,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네, Y좌표가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0,1이라고 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 P가 좌표 공간에 있다 해도 네,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할 때는 XY 평면에 내렸다. 그러면 Z가 언급이 없으니까 네, Z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Z 평면에서는 X가 없으니까 X를 0으로 ZX 평면에서는 Y가 없으니까 Y를 0으로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P에서 X축, Y축,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 네, Y좌표와 Z좌표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X좌표인 2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0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Y좌표인 마이너스 3만 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바꿔주면 된다.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Z좌표인 1만 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점 P를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좌표 공간에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을 때 점 3, 5, 마이너스 1은 네, 요 정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평면에다가 입체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요거는 X축, 예전에 XY 그릴 때와는 다르게 X축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Y축은 가로로 평행하게 Z축은 세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 P는 3, 5, 마이너스 1인 점인데 자, 이것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는 것은 네, XY 평면은 여기에 있는 평면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평면을 건너가야 되니까 요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X좌표, Y좌표는 변하지 않고 네, Z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 P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의 좌표는 여기에 안 보이는 Z의 부호만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3,5,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Y의 부호를 바꿔주면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X의 부호는 그대로 나머지 Y와 Z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 마이너스 5,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X와 Z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3, Y는 그대로, Z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X와 Y의 부호를 바꾸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좌표에서 각각의 평면과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그 평면과 관계없는, 그 축과 관계없는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